이번 막걸리는 먹었을 때 와 얘는 완성도가 진짜 높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막걸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술문화원 향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날인증류소라는 곳입니다. 네. 여기는 소매나 도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정말 순수하게 막걸리를 만든다. 향은 표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막걸리입니다. 2만 원대가 사실은 그렇게 아깝지 않은 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향은 표준이라는 막걸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구의 막걸리고요. 외관을 보니까 아까 먹은 막걸리는 층이 앉아 있는데 얘는 보시다시피 층이 확실하게 져 있죠.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마 바디감이 좀 더 얘가 좀 더 연하지 않을까, 좀 더 이지 드링크업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흔들지 않은 거, 흔들지 않은 거 먼저 위에 따라주시고 네. 고. 그리고 요 막걸리 같은 경우에도 탄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막걸리입니다. 격하네요. 그쵸. 비싼 걸수록 격하게 달아야 됩니다. 네, 네,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네요. 자, 따라볼까요? 제가 한번 따라보죠. 아, 예. 지금 손에 묻은 거 냄새 맡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색깔은 더 옅은 모습. 색깔은 살짝 옅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누런 색깔이긴 한데 탁도를 말씀드리는 그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섞지 않은 것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향에서는 약간의, 제 생각에 이건 누룩 냄새인 것 같고, 하지만 이 정도면 구수한 느낌이다. 불쾌한 누룩취는 아니다. 얘도 확실히 산미가 있긴 한데 청사 같은 산미가 있는데 아까 향에서 느껴지기보다는 맛적으로 느껴지고요. 맛적으로 청사과를 먹는, 아오리 사과를 먹는 듯한 그런 산미와 되게 가벼운 느낌. 애초에 석지한 거니까 가볍겠죠. 그리고 약간의 찹쌀 같은 단맛이 좀 있네요. 찹쌀 같은 단맛이요. 네. 찹쌀죽 같은 걸 먹었을 때 느껴지는 단맛. 맵쌀이랑 찹쌀이랑 확실히 단맛이 다르잖아요. 그쵸. 찹쌀이 좀 더 눅진하고 좀 더 시럽 같은 그런 단맛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뉘앙스의 단맛이 같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섞지 않은 것도 먹어보겠습니다. 향부터. 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특징적인 누룩향이 느껴지고요. 향적으로 봤을 때는 신향이 그렇게 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신맛이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고, 단향도 많이 치지 않고요. 신맛이 탁 치지 않고 되게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들어오고, 단맛 또한 과하게 달지 않고 적당히 맞춰주고, 그 농도가 이게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에만 깔려있고 여긴 다 맑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하게, 좀 바디가 약하겠네요, 아니 혹은 좀 진하다는 느낌은 아니겠네요 라고 제가 예상했었는데, 그 말대로 되게 마시기 쉬운, 꿀꺽꿀꺽 들어가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탄산감은 둘 다 거의 없는 느낌이고, 거의 없고요. 희석을 한 느낌이 없잖아 들어요.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산미나 감미가 적당하게 먹기 좋은 수준으로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맛있게 들어가는 네. 정도로 희석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이만한 대접에 꽉 채워 놓더라도 원샷을 때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로 밸런스가 있다. 굉장히 상큼함과 달큼함 사이를 잘 맞춘 막걸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누룩향도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있겠죠. 하지만 한국 술의 특징, 전통주의 특징은 누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룩의 캐릭터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은 표준 먹어봤습니다. 네. 다음 막걸리는 2랑 13도짜리입니다. 2랑은 두 가지 도수 버전이 있고요. 이거는 센 버전이에요. 아하. 약한 버전도 있는데 네. 그것도 제가 먹어봤지만 네. 제 입맛은 13도가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13도를 준비를 해왔고요. 네. 아무래도 도수가 높은 게 맛이 있죠. 네. 이 칼로리가 음식의 맛의 전투력인 것처럼 알코올 도수가 술의 전투력입니다. 이랑 막걸리도 흔든 것과 흔들지 않은 것 두 개로 나누어서 시음해보았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탄산이 높은 술은 아니에요. 요번에 가져온 네 가지 탁주 모두 전통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탄산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오히려 산미와 감미의 수준 차이를 조금 느껴보시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랑 13도고요. 네. 약간 화이트 와인 느낌 나는, 그러니까 아이스 와인 느낌 나는 병에 담겨 있어요. 네. 그런 맛이 실제로 나고 약간 프루티하고 재미있는 네. 단맛이 납니다. 드셔보십시오. 섞지 않은 것부터. 향에서 되게 프루티한 캐릭터가 있는 청주 같은 향이 나네요. 쌀의 단향도 느껴지고요. 물론 누룩 향도 있습니다만 아까 먹었던 우리 술 향은 표준보다는 누룩 향이 더 약해서 이 누룩 향이 강하면 곰팡이 냄새나 쿰쿰한 냄새라고 인지되지만 이게 약할 때는 오히려 꽃향기라고 인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 정도면 플로럴이라고 할 만도 하다. 물론 이제 꽃 중에서도 약간 그 지린내라고 느낄 법한 그런 플로럴이긴 합니다. 아. 실제로 아이스 와인에서 느낄 법한 그런 산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하게 농축된 머스캇 과즙 같은 본시몬이라는 회사의 머스캇 착즙 주스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느낄 법한 산미와 단맛의 뉘앙스. 하지만 먹고 나서는 약간 쌀란 맛이구나 라고 인지될 법한 약간 끈적한 묽은 조청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향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 아주 기분 좋은 누룩향이 살며시 깔려준다. 그러면 이제 흔든 것도 향부터 마찬가지로 누룩향이 느껴지고요. 약간의 프루티함도 있고.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재밌네 이거. 아까 섞지 않은 거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아이스 와인 같다. 그리고 물론 아이스 와인만큼 달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스 와인스러운 미끌미끌 끈적한 단맛이 나온과 동시에 산미가 같이 있는 게 아이스 와인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맛에 그러한 산미. 비슷합니다. 네. 실제로. 근데 섞은 걸 먹으니까 이 섞이는 순간 바로 여기에 젖살의 느낌까지 추가가 되고 요거트 느낌까지 추가가 돼버리니까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겨버린다. 네. 훨씬 풍부하고. 그리고 누룩향 또한 아까 누룩의 뒤에 가벼운 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누룩의 가볍기만 날리는 향이 아니라 약간 이 바디가 생기면서 이 누룩 향들이 좀 더 선명한 캐릭터를 가지는 표현을 하자면 꽃을 직접 따서 먹은 느낌? 정말 맛있습니다. 네. 아 이거 물건입니다. 요것도 한 18,000원에서 2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선물하기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병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술 색깔이 아까 떠 있을 때 약간 청포도빛 네, 도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거든요. 라벨도 너무 깔끔하고. 어떠셨나요? 이거 딱 먹었을 때 기존에 먹던 탄산 막걸리들이랑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기존 탄산 막걸리들은 기본적으로 맛이 다 약해요. 그러면 기존 탄산 막걸리들은 대체 뭘로 우리의 미각과 후각을 자극하냐? 탄산으로 부족한 걸 채워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한 맛과 향을 탄산으로 채워줬다라고 느끼는데 고급 막걸리가 되면 그냥 이 맛 자체가 세버리는 거죠. 탄산이 좀 줄어들고 이 맛과 향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 2랑 13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 왜냐면은 고급 막걸리에서 황사 같은 느낌이나 요거트 같은 느낌 나는 막걸리들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흔한 느낌인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도 어떻게 포도 같은, 심지어 그냥 포도 같은 느낌도 아니고 진한 포도, 농축된 포도 맛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특이한 산미 캐릭터를 만들어냈는가, 이게 정말 저는 신기하고요. 누룩향 같은 경우에도 흔하지 않은 과일 같은 특징과 함께 적절히 조화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이걸 플로럴로 느껴버리는 거죠. 꽃향기로 느껴버리는 거죠. 좀 더 꽃향기라고 인지하기 더 쉽게 됐다. 바디 또한 적당하게 받쳐줌으로써 아이스 와인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스 와인의 맛은 아닌 오묘하다. 주류항해에 가서 시음을 여러 개를 해봤는데 네. 와 이건 정말 꼭 사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맛이 훌륭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전통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 네. 술이에요. 정말 호불호가 없을 것 같다. 네, 정말 호불호 없이 잘 들어가는 술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얘일까요? 예, 마지막으로 준비한 술인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포그막이라는 술입니다. 포그막은 특이하게도 지금 보시면 층이 없죠. 굉장히 진한 막걸리로 소문이 나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라벨, 그리고 물도 안 탔다고. 물도 안 탔다고 하는 안개 막걸리 포그막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7도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했던 게 보통 막걸리는 원주로 발효를 했을 때 20도 가량이 나오고 네. 거기서 물을 타서 도수 조절을 하는 게 가장 흔한 프로세스인데 그렇죠.
이렇게 진하게 캐릭터가 나오려면 물을 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물을 안 탔는데 도수가 딱 7도 정도로 나왔다는 거는 네, 이거는 되게 기술입니다, 사실은. 그거죠. 이 균들이 당을 먹으면서 만들어내는 게 이산화탄소랑 알코올이잖아요. 네. 그럼 계속 균들이 번식하고 먹고 하는데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네. 해서 7도 딱 맞췄다는 거. 전분이 당화된 상태에서 발효가 좀 덜 됐으니까 더 달겠네요. 먼저 안 흔들고 한번 네. 따라 드려볼게요. 이미 진하지만 그래도 아주 진합니다. 아주 녹진해요. 따를 때부터 꿀렁꿀렁 넘어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럽이 아닌가. 네, 정말 시럽처럼 진합니다. 쌀 퓨레에 가까운. 네. 이거는 네. 이거는 한 두세 번 정도만 흔들어서 드릴게요. 네. 이미 이 미음에 가까운 이 정말 미음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점도가 높다는 느낌이 싹 듭니다. 시각적으로도 그게 느껴지네요. 아까 말씀드린 누룩의 향, 약하게 향은 표준이나 1항보다 더 낮은 그런 누룩 향입니다. 1항이 누룩 향 자체는 더 강한데 청포도 같은 캐릭터 덕분에 일반적인 누룩 향처럼 안 느껴지는 게 또 관전 포인트고요. 얘는 걔보다 약하지만 누룩 향은 좀 더 직관적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약간의 아까 말씀드린 청사과 같은 캐릭터, 그리고 미친 듯한 쌀의 단향 섞은 게 오히려 누룩 향이 좀 더 약하게 느껴지네요. 그 쌀의 단향, 특히 쌀의 단향인데 아까까지 말씀드린 쌀의 단향은 찹쌀죽이나 찹쌀풀 아니면은 찹쌀밥을 오래 씹었을 때 오래 씹으면 나는 그런 단맛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나는 찹쌀 단맛은 단향은 제가 느끼기에는 식혜에 가깝다. 아, 맞습니다. 네, 식혜의 단향이고 식혜의 단맛이다. 실제로 먹었을 때 식혜만큼이나 달다는 느낌이 확 머리에 꽂혀요. 그죠? 오,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달다. 네. 어떠냐? 달아요. 단데 저도 달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단데 제가 예상한 단맛은 진짜 진하고, 그러니까 조청을 먹는 아니면 쌀 물엿을 먹는 그런 느낌의 단맛을 제가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진하고 약간 끈적끈적하고 그런 걸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상쾌하게 답니다. 상큼하게 달고 상큼하고 약간 네. 꿀 느낌의 네, 꿀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식혜의 단맛, 엄청 달콤한 식혜인데 식혜와 꿀이나 물엿 사이에 어딘가 완전 혓바닥에 딱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떠서 넘어가는 그 느낌, 이렇게 슥 넘어가는 그 느낌. 말하자면 고과당 시럽이 아니라 네, 메이플 시럽 네, 느낌의 그쵸. 약간 네. 가벼운 네. 가볍다고 하긴 뭐하고 흐르는 네. 단맛. 혀에 진짜 혀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슥 들어가는 네. 그런 단맛, 그런 단맛이고, 그래서 약간은 부담스럽거나 느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이게 상쾌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느끼하지 않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단맛이랑 합쳐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오히려 프루티나 플로럴 계통으로 느껴진다. 특히 포도 중에서도 블랙 사파이어의 먹다 보면은 어떤 거는 되게 아삭아삭하고 산미 좋고 그런데 어떤 거는 엄청 달아요. 약간 대추 야자 같은 그런 단맛이 느껴지는, 약간 얘가 혼자 쪼글쪼글하고 좀 곰팡이 살짝 쓸랑말랑하는 그 타임에 딱 먹잖아요. 그럼 딱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쿰쿰한 향인데 이거 약간 독특한 향, 개성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단맛은 또 응축돼 있으니까 엄청 달고 입에 혀가 있으니 혀 뿌리 양쪽에 달라붙는 듯한 이런 단맛이고, 누룩향이 좀 엄청 맛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얘도 의외로 그래서 저는 헤비할 줄 알았거든요. 좀 이렇게 좀 큰 대접에 이렇게 쫙쫙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순서대로 먹어봤습니다. 신맛이 나는 것부터 단맛이 나는 것까지 먹어봤는데 네. 확실히 퀄리티랄까 그런 게 굉장히 높다고 느껴져요. 네. 이게 먹었을 때 돈값을 한다.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사실은.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네요. 이 3장 막걸리를 한 30ml, 40ml 네. 사이에 홀짝 먹어서 침을 딱 고이게 해요. 그래서 밥 먹기 시작해서 이 되게 가벼운 예를 들면 전체 요리들 뭐 전이나 두부구이 이런 거랑 아니면 가벼운 산나물 이런 것들이랑 향은 표준을 먹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으로 들어오는 건 좀 진한 맛들, 간장이나 간이 강하거나 육고기 같은
아니면은 저는 의외로 흰살 생선이랑 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랑 13을 그냥 한 잔 정도 먹고 야금야금. 그 다음에 다 먹고 포그막을 세수 따라이에다가 까먹는다. 네. 자, 그럼 오늘 오늘 준비한 탁주는 여기까지고요. 네. 좀 특이하게 우리 상동함장에 갔을 때 한번 같이 올려주죠. 같이 먹어보라고 저한테 증류주를 주셨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41도 정도이고 판매용은 아닙니다. 네. 판매용은 아니고 그냥 기특하다. 네. 젊은 애가 어떻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대구까지 와가지고 술을 또 한다고 하니까 기특하다. 한번 먹어봐라. 네. 하고 이제 그냥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증류주 한번 딱 먹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한장도 같이. 먼저 이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안동소주 느낌의 소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청 고소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몬드나 약간 참기름을 볶은 듯한 네. 그런 고소한 느낌이 납니다. 저는 근데 아몬드라고 하고 싶어요. 아몬드. 아몬드 같다. 볶은 아몬드 같다. 그리고 그런 고소한 아몬드 향과 함께 왜 참기름이라고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기름 같은 향도. 그러니까 약간 오일리한, 버터리한, 토스티한 그런 향들이고요. 저는 애프터에서 그러니까 애프터 테이스트 삼키고 나서 흥 했을 때 이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뒤쪽 비강을 때려서 나는 느껴지는 느낌 했을 때 계속 바뀌네요. 지금 계속 바뀌는데 전체적으로 아몬드 같이 고소하다가 헤이즐넛처럼 맞습니다. 약간 밀키하게 바뀌어요. 밀키하고 오일리한 그런 너츠류의 향을 바뀌고 약한 포도향, 포도인데 거봉 같은 느낌.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은, 그러니까 노즈 향은 아몬드 그리고 오일리. 맛에서는 그냥 스피리츠니까 증류한 맑은 술이니까 특별히 캐릭터는 없어요. 네. 물론 스피리츠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히 증류만 한 술 중에서도 달다거나 아니면은 있죠. 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얘는 어떤 특별한 맛은 없습니다. 특별한 맛은 없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신맛만 있어요. 그 신맛을 대변할 만한 캐릭터는 없는데 신맛이 있긴 하다. 그리고 뒤에 단맛도 있고 알코올 맛도 조금은 나는데 이건 41도짜리 소주면 알코올 향이 이 정도는 있어도 된다. 그리고 삼키고 나면 놀랍게도 그때부터 계속 나와. 계속 헤이즐넛, 아몬드, 버터리 이게 계속 올라와. 계속 나와요 지금. 네, 그러니까 향이 굉장히 오래가고 저는 네. 이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네. 뭐냐면 네. 안동 소주를 드셔보셨으면 알 법한 누룩취랑 네. 지푸라기 향이랑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오히려 전 그게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진도 홍주를 마셔봤을 때도 그렇고 네. 안동 소주를 마셔봤을 때도 그렇고 이런 증류한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불쾌하다고 생각될 만큼의 어떤 누룩향이라든지 그런 마른 네. 풀의 향이 나는데 네. 이런 건 그런 건 일절 없고 거의 대부분이 견과류 향이라든지 어떤 고소한 냄새.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고소한 게 다 나왔잖아요. 고소한 것들의 대명사. 호두. 그러니까 너츠류 그리고 버터의 심지어 그냥 버터도 아니고 브라운 버터. 조금 그러니까 익혀서 네. 버터를 계속 가열해서 갈색으로 만든 브라운 버터의 그런 고소한 향들. 맛있습니다. 이게 맛이 전혀 없어서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맛은 뭐 그러니까 그거죠. 얘는 진짜 향으로 때려냅니다. 처음에 향을 딱 들으면 향이 탁 났다가 맛은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애프터에서 부악 이렇게 나버리니까 그래서 뭐야 이거? 오늘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술을 테이스팅을 해봤고요. 나름의 테이스팅 노트도 조금 찍어봤습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산미, 뭐 청사과향, 유산균향 그런 게 난다 하셨고, 그다음 향은 표준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살짝 바디감이 낮지만 네. 꿀떡꿀떡 들어가는 산미, 아. 누룩향, 청사과향 네. 그 정도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2랑 13도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와인 같은 느낌의 포도향, 달콤한 맛, 네. 약간의 산미, 꽃향기. 포그맛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폭력적인 단맛, 네. 시럽 같은 폭력적인 단맛, 그리고 약한 알코올 도수로 꿀떡꿀떡 넘어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동에서 가져온 증류주 같은 경우에 아주 고소한 아몬드 향이라든지 견과류 향이 아주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구 지역에서 맛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막걸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뭐 이번에 못 가본 옥향주라든지 미송 대추 막걸리라든지 그리고 아직 출시 안 된 느낌 주조의 새로운 느낌 막걸리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막걸리들이 있습니다만 요번에 구한 막걸리들도 그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맛이 있는 것들로 골랐고 구매하셨을 때 적어도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이신다면 혹시 뭐 선물용이나 기념일이나 이럴 때 선물하기 아주 좋은 그런 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향은 표준은 구미의 나린 증류소, 이전 서울 종로 우리술문화원에서 만든 막걸리입니다. 한국쌀 사용량 증진을 위해 연구 개발한 술이라고 합니다. 상업적 양조에 집중하는 술이 아니라 문화를 담아내고자 한 술입니다. 앞으로 소주나 증류주 계통도 내년쯤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쌀 자체의 단맛은 모든 막걸리에 있지만 특히 고소한 풍미와 청포도스러운 싱그러움이 재미있는 술이었습니다. 가격은 33,000원이었고 주류 항해에서 28,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오늘 먹었던 전통주들 중에서는 가장 비싼 라인업에 속합니다. 1항은 9도짜리와 13도의 막걸리 그리고 16.5도의 약주 라인업이 있습니다. 라벨의 항아리 그림은 막걸리가 항아리 숙성을 거쳤다는 의미이고 꽃은 효모를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드셔보시면 신기하게도 꽃내음, 풀내음이 납니다. 아이스 와인처럼 생긴 병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항아리 숙성 막걸리들이 차분하고 잔잔한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였습니다. 9도짜리와 13도짜리의 차이가 크게 체감되는데 13도가 조금 더 부드럽고 걸쭉해서 제 취향에 잘 맞았습니다. 가격은 9도짜리 18,000원, 13도짜리 21,000원으로 전통주 치고는 꽤나 저렴한 쪽에 속하는 가격입니다. 양조장에 직접 가시면 9도의 경우 만원 중반 이하로도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까 직접 찾아가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포그막은 안개 막걸리라는 뜻으로 10도가 오리지널 버전이고 7도가 나중에 나온 술입니다. 목 넘김은 7도가 10도보다 조금 가볍지만 농밀하고 걸쭉합니다. 씹으면 참외 같은 과일 느낌이 물씬 나는데 가장 달고 바디감이 매우 강했습니다. 덜 거른 막걸리처럼 거친 텍스처가 나기도 합니다. 가격은 한 병 22,000원이었습니다.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서 가격은 책정되어 있지 않고 맛은 아주 고소한 아몬드 향, 캐슈넛 그리고 여러가지 견과류 향이 납니다. 도수는 40도가 넘는 탓에 많이 마실 수는 없지만 정말 맛있는 술이었습니다. 이렇게 대구에서 가져온 술의 테이스팅까지 해보면서 3부작 대구편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양조장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구만큼이나 맛이 있는 술이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여러분께 큰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